안녕하세요. 마루커플입니다. 마루커플은 총 포스팅이 한 3가지로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데이트 로그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강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올리는 편이고요. 세 번째로 제가 많이 올리는 게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 3가지 중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네이버 블로그로 보통 이런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종종 이제 유튜브에서도 해볼까 합니다. 이 작년에 낙찰 받았던 사례 중에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낙찰을 받고 나서 집으로 갑자기 등기가 하나가 날라왔어요. 근데 어떤 등기가 날라왔냐면 매각 결정 기일 변경 통지서라는 이제 등기가 날라왔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혹시라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매각 결정 기일 변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이제 저도 경험했던 거라서 해볼까 이제 카메라를 켜봤답니다. 이제 매각 결정 기일이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한 가지로만 이제 꼬집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너무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법원이 이제 직권으로 매각 결정 기일을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등기를 받았다 하면은 이제 너무 막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법원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여기 상단에 제가 띄울 텐데 이런 등기 하나를 받았어요. 등기를 받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경매지도 다시 한번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경매지를 오픈을 하니까는 예를 들어 제가 그때 23년 6월 26일에 이거를 입찰을 해서 매각을 받았거든요. 갑자기 그 매각 결정 기일 변경으로 제 그 물건지가 뜨면서 이 등기가 날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일일까. 그래서 제가 그 송달 내역도 막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이 매각 결정 기일 통지서가 저한테만 날라온 게 아니라 다른 뭐 채권자, 압류권자, 막 소유자 여러 명한테 동일하게 이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낙찰받을, 이게 어렵게 보통 낙찰을 받잖아요. 저도 이거 물건 받을 때 10번 넘게 입찰하다가 이제 겨우 받은 물건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가 때문에 이게 날라온 걸까? 내가 봤을 때 물건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법원으로 바로 전화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런 일을 경험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그 절차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법원에 이제 전화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화를 딱 걸어서 안녕하세요, 저 사건 번호 몇몇몇몇몇 낙찰받은 사람인데 매각 결정 기일 통지서를 등기로 받았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도 전화를 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식의 멘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경매계에 전화를 하게 되면은 그 담당 직원으로 해서 이걸 바꿔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다른 큰 일은 아니고 업무적인 부분에 변동이 생겨서 매각 결정 기일을 이제 변경이라고 하면서 그 등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뭐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던 게 혹시 이 물건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 잔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그대로 납부해도 이제 괜찮을까요? 이런 거를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경매계에서 그럼 물건에 하자나 뭐 잔금 뭐 이런 문제는 없다. 그냥 그대로 날짜대로 납부를 해주시면 된다. 정말 저희의 그 업무적인 부분에 변동이 생겨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거니까 그대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세히 알아보니 그 담당하는 그 담당계에서 약간 그 업무 외에 그 예를 들어 A라는 그 담당하는 사람이 뭐 B의 그 부서로 넘어가서 여기에 다른 사람을 그 대처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일 처리하는 게 약간 늦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장통 통지서가 날라왔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행 중 다행인지 이런 등기를 받았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고,
아무 일 없이 지금 저처럼 넘어간다고 하면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으세요. 단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내가 잔금을 내야 되는 날짜 같은 게 약간 늦어지시거든요. 그래서 그 대출을 알아봤던 부분이 있으면 그 대출이라던가 이제 뭐 명도하는 과정에서 그 소유자랑 이사 날짜를 맞춘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잔금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한번 조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크게 다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처럼 이런 등기를 받으셨다 하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법원으로 전화하시는 게 가장 빠른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전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이게 어떠한 목적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은 약간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소재를 좀 올리고 싶다 해서 그런 데이트나 막 이렇게 놀러 가는 거나 그런 위주로 조금 올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저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이런 엔잡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경매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정보성의 글을 하나씩 이제 소개를 하거나 제가 경험했던 거를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이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적인 그 구독과 뭐라고 그러죠? 좋아요라 그러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 컨텐츠는 위반 건축물을 낙찰을 받았다가 위반 건축물을 이제 없애는 과정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뭐 대출을 받고 뭐 수익률이 낮고 어떠한 일들을 제가 했었는지 이런 콘텐츠를 조금 달아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지속적인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